60대 이상이 가입자 수가 제일 많았어요. 내가 예금 가입을 하려고 가다가 ELS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래서 계속 이제 관성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은행에서도 좀 위기가 있었죠. 그동안 과거에 가장 많이 강조됐던 부분은 뭐냐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고위험 상품인 ELS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ELS 투자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질문들을 선별해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LS가 국민 파생 상품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유독 많이 팔린 파생 상품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이 가입자 수가 제일 많았어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은행에 주로 거래를 많이 하세요. 이제 보통 보면 내가 예금 가입을 하려고 가다가 ELS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실 때 확률적으로 계속 수익을 얻는 구조다 보니까 예금하고 또 똑같은데 예금보다 더 수익을 많이 주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래서 계속 이제 관성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은행이라는 데는 이렇습니다. 이제 연초가 되면 그 연말에 꼭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들이 있잖아요. 은행들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은 보통 숫자로 그게 표현이 되고, 그동안 과거에 가장 많이 강조됐던 부분은 뭐냐면은 예대 마진, 그러니까 예금으로 조달을 해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줌으로써 나오는 금리 간의 차이를 가지고 수익을 먹었다는 모델에서 이제 이 모델에서 좀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투자은행의 모델도 할 거야. 우리는 다른 수수료 모델도 할 거야. 들어가는 노력은 좀 덜하면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KPI 때문에 은행들이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판매 캠페인이 좀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합이 되면서 ELS 가입자 수가 어마무지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은행에서도 좀 위기가 있었죠. 지난 2019년에 독일의 DLF 사태가 터지면서 고위험군의 파생 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전면적으로 중단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럼 은행들은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되면서 지수를 기초로 한 ELS에 대해서는 창구 판매를 계속적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홍콩 에이지 지수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던 거고요. 그런 위험한 상품을 은행에서 왜 팔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가입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몰라서요. 나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보통 은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예금을 들고 적금을 들고 오래 거래를 했던 그 고객들한테는 일종의 우대금리가 붙여져서 예금 금리가 좀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창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어르신, 내가 봤을 때는 이 예금보다 한 2%, 3% 연으로 더 줄 수 있고요. 은행은 보통 우리가 1년 만기, 2년 만기 동안 돈을 못 깨잖아요. 그런데 ELS는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되니까 빨리빨리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ELS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주가지수 연계증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뭘 주가지수 연계증권이라는지 일단 복잡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일단 안정적으로 그동안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계속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손실이 없어서요입니다. 그동안 가입을 했는데 계속 문제가 없었거든요. 6개월 만에 조기 상환이 되고 1년 만에 조기 상환이 되고 허걱했던 상황이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인데, 그때도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주가가 금방 반등을 하고 오히려 그냥 주식을 투자할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ELS는 절대 손실이 안 나는 상품으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많이 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포모 현상. 남이 잘 되면 나도 잘 돼야 돼. 남이 이걸 샀으니까 나도 이거 사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김서방이 ELS를 사서 매년 10%씩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나 역시 ELS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그런 부분이 3번째, 즉 포모 현상이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100가지 중에 98가지라 그랬고, 경우의 수로 2가지 정도만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손실 정도가 최대 100%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00%다 잃을 경우에는 언제냐? 첫 번째, 기초자산이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일 경우에는 그 나라가 망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수잖아요. 그럼 한국거래소가 망해야 돼요. 한국거래소가 망한다는 건 국가가 망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
100%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LS를 만들 때 조금이라도 위험을 덜하기 위해서 보통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를 선호한 편이고요. 두 번째,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회사가 망했을 때는 100%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 그러니까 테슬라, S&P 500 그리고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해서 3년 동안에 만약에 만족할 경우에는 30%를 얻을 수 있는 ELS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질문은 손실을 언제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니까 이득을 보는 경우는 다 차치하고요.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첫 번째, 기초자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낙인이 걸렸을 때, 낙인 이하로 기준가가 떨어졌을 때. 두 번째는 마지막 만기 때 상환 조건인 70을 셋다 만족을 못했을 때 셋 중에 가장 손실이 많이 난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손실을 확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테슬라의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전기자동차 안 쓰고 다시 휘발유로 들어간데 이렇게 해서 80%가 떨어졌어요. 그럼 난 80%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ELS의 무서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손실을 좀 덜 보기 위해서 중도 상환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LS라는 상품은 투자자들 간에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을 한 증권사한테 나 이거 중도에 환매해줘 하는 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 해지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중도 해지를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에 중도 상환 가격이 결정되고, 그러니까 내가 신청한 날로부터 이 영업일 후에는 중도 상환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중도 상환을 했을 때는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ELS를 발행했을 때는 이제 공모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모형이 뭡니까?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뭘 내야 됩니까? 증권신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 증권신고서 안에 중도 상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도 상환을 할 때는 고시하고 있는 공정가액의 95% 이상을 상환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ELS를 발행했을 때 그 수수료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객은 ELS에 대해서 100이라는 액면가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100%를 투자하는데 실제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ELS의 껍데기는 몇 퍼센트냐면 9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5%는 뭐냐면, 자, 판매사한테 수수료 줘야 되죠. 판매 보수가 꽤 높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를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발행을 했을 때 발행 비용이 또 들 수 있고, ELS는 주가지수 옵션을 매도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생상품 거래도 해야 되잖아요. 파생상품 거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쳐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5% 이상 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발행자 대신에 비용에 대해서 다 감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그러니까 발행을 해서 그 다음날부터 중도 해지가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비용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100이 아니고 95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가는 10,000원 기준으로 9,300원, 9,400원 이렇게 놀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지금 투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미끄럼 타네? 이렇게 해서 환매를 했을 때 빨리 결정함으로써 손해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중도 해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해지를 하나, 만기까지 기다려서 손실 여부를 확인하나, 이 부분은 결국 결과가 판단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딱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손절이라는 기본적인 기준점은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본 손실 구간이 35%부터 시작이야. 낙인이 걸리고 조기 상환 조건, 만기 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중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낙인도 찍고 지금 기초자산 대비해서 한 40% 정도 빠졌네? 이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35%를 생각하고 과감하게 중도 해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ELS 가입할 때 뭘 봐야 되나요? 첫 번째는 내가 잃어도 아무 문제 없을 만한 금액만큼만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예금이다, 일종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씩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ELS는 고위험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든지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돈 잃어도 상관없어 하는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만 투자를 하시는 거죠. 내 전 재산을 다 걸고 ELS 투자하는 거는 절대 제가 말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초자산이 계속 우상향하기만 한 지수들은 좀 의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상향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또 개별 종목 간에만 구성되어 있는 종목은 아무리
수익이 높더라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H지수에도 봤지만 주가가 항상 우상향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일본이 지금 고점을 뚫기까지 34년이 걸렸습니다. 빨라질수록 내려가는 속도도 빨라진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할 수가 있고, 참고로 이제 미국 주식을 가지고 기초자산을 많이 만드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한가가 될 때 마이너스 50%, 60% 그냥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계속 우상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주식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 낮은 기초자산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LS라는 상품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가가 우상향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주가가 조금 떨어졌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파생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낮고 옆으로 좀 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록 ELS의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초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작아지는 거죠. 투자자들은 오히려 기초자산을 더 덧붙여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관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최대한 변동성을 줄이고 최대한 예측 가능성을 줄이셔야 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ELS 상품은 유동성이 없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입을 했을 때 조기 상환 충족이 안 되면 계속 끌고 가서 나중에는 도박장까지 돼버리는 그런 상품이긴 해요. 그런데 장점으로는 예금보다 금리가 훨씬 높다? 우리가 흔히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히려 남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기초자산이 있다면 그 기초자산을 기초로 한 ELS에 투자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홍콩 H지수가 사실 2021년도에 발행을 했을 때 많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5천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많이 손실이 난 상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가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또 이런 이 손실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10% 중반대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히려 남들이 약간 기피하고 있는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투자 범위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ELS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그 구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원금 보장이 되면서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가 사실 그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보는 구조는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보실 때 6개월 단위의 구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단위의 구조는 배리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손실이 날 수 있는 트리거는 뭐냐면 낙인이 되겠죠. 그 두 개를 반드시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ELS 투자가 위험한 이유 그리고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 숟가락 신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